안녕하십니까. 7주 앞에 수업을 계속 달아서 그죠? 7주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적분하는 방법을 모를 때 근사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앙값, 중점을 이용하는 근사치. 두 번째가 뭡니까? 사다리꼴. 면적을 뭡니까? 직사각형으로 보지 않고 비스듬하게 연결한 거죠. 사다리꼴 면적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 했고, 그 다음에 오차의 한계 있죠, 그죠? 오차가 뭐뭐는 넘어갈 수 없는, 오차가 커봤자 그죠? 뭐를 못 넘어갈 수 있는 상한 있죠? 상한값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같습니다. 심퍼선 공식이라고 해서 그죠? 같은데 이 면적을 그죠? 다르게 보는 거죠. 앞에서 면적은 뭡니까? 직사각형하고 사다리꼴을 봤는데 이번에는 면적을 뭡니까? 면적을 어떻게 보냐니까 2차 뭡니까? 뭐죠? 2차 함수 있죠, 그죠? 포물선, 그렇죠, 포물선. 요걸 갖다 이제 포물선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포물선을 이용해서 면적을 만들어내서 그 면적들의 이제 합을 그죠? 구해서 근사치를 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자세한 설명을 제가 빼서 이건 너무 설명이 길기 때문에 자, 이거는 세 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자, 반드시 뭡니까? 한 점, 두 점, 세 점. 그 다음에 한 점, 두 점, 세 점. 그 다음에 한 점, 두 점, 세 점. 그래서 반드시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개의 점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니까 이 세 점에 대해서 그죠? 여기 뭡니까? 포물선이죠, 포물선. 이 포물선. 이 포물선을 만듭니다.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것도 포물선이죠. 포물선. 이것도 뭐가 됩니까? 포물선이죠. 포물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2차 함수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말하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 아닙니까? 그래서 2차 함수를 통해서 어떤 식을 유도해내는 겁니다. 이 식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 하나의 일반식을 뭡니까? 원점으로 이렇게 평이동 시켜줍니다. 그래서 평이동 시켜주면은 이 부분을 뭐가 됩니까? 원점으로 평이동 시킵니다. 평이동 시킨 것이 바로 뭐냐니까 이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이 식을 왜 평이시키냐니까 여기 0이 붙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h 플러스 h는 오니까 공식을 유도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포물선 2차 함수를 그죠? 이렇게 대입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것이 뭐가 됩니까? 이러한 공식을 가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를 뭐냐니까 이제 그죠? 일반적으로 함수 있죠, 그죠? 이걸 x0, x1 이렇게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가지고 이제 식을 유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3분의 h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높이, 그 다음에 중간에 높이는 뭡니까? 곱하기 4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개의 점이 있을 때 요거는 뭡니까? x0에 해당되는 값이죠. 요거는 뭡니까? x1이고 이거는 x2죠. 그래서 세 개의 점이 있을 때 그 세 개의 점으로부터 그 뭡니까? 이루어지는 면적, 요 면적 있죠. 요 면적은 어떤 공식을 가지냐니까 3분의 h에다가 y0 더하기 4y1 더하기 y2를 가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걸 뭐가 됩니까? 이제 계속 하면은 시그마를 취하는 거죠. 시그마 뭡니까? i는 뭐 그죠? 0에서부터 n은-1이죠. n은 -1까지입니까?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자, 세 개의 점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 첫 번째 세 점, 여기 두 번째 세 점, 여기 쭉 해서 그죠? n은 -2죠. 첫 번째, 두 번째 이 뭐지?
첫 번째, 두 번째, 그죠?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럼 요 세 점의 합을 다 구해주면 공식이 3분의 h에다가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아이디어는 그렇죠.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근사치를 구할 때 뭐를 이용하느냐? 중점을 이용하느냐? 요래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사다리꼴. 이걸 요렇게 세 점에 대해서 포물선을 만들어주면은 심퍼선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심퍼선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n은 반드시 짝수야 됩니다. 자, 심퍼선 공식은 자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심퍼선 공식의 단점입니다. 단점은 항상 짝수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 공식은 짝수든 홀수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x가 n분의 b-a가 될 때, 자, 심퍼선 공식, 요 주어진 값의 근사치는 3분의 h에다가, 자, 첫 번째 값하고 마지막 값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자, 4, 2, 4입니다. 1, 2, 3에 대해서 4, 2, 4. 그 다음에 끝에도 4, 2, 4. 앞에 4, 2, 4에서 구해집니다. 그죠? 4배의 1, 2배의 2, 3배의 4. 이렇게 해서 계속 더해준 값이 바로 심퍼선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심퍼선 공식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죠? 자, n이 짝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세 점, 그죠? 요 세 점으로 이루어지는 요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뭡니까? 원점으로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는 것이 이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 P0점이 되고 P1점이 되고 P2점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쭉 계산하니까 면적이 뭐가 되니까 면적이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점 이런 여기 바로 뭡니까? 여기 면적이 되겠죠. 어떤 면적입니까? 이 면적. 또 뭡니까? 같은 면적이죠. 면적을 평행이동한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면적이나 이 면적이 바로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또 뭡니까? 평행이동해서 그죠? 계산하면은 두 번째 오고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죠? 옮겨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뭡니까? 옮겨가지고 계산해보면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3분의 h에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 y0는 뭐가 됩니까? x0에 대한 값이고, y1은 x1에 대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심퍼선 공식은 SN은 3분의 h입니다. 자, 여기 n가 짝수라는데 꼭 기억하시고, 홀수일 때는 심퍼선 공식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짝수일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균등 분할이고, 3분의 h에다가 fx0, 그 다음에 fx는 그대로 주고,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2배, 짝수일 때는 2배, 홀수일 때는 뭐가 됩니까? 4배. 그래서 이렇게 되죠. 짝수는 2배. 첫 번째하고 끝은 제외하고 짝수는 곱하기 2배. 홀수는 곱하기 4배. 이렇게 암기하시면은 잊어버리지 않겠죠. 자, 반드시 0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1부터 시작하면 여기 1부터 시작하면은 값은 구할 수 있지만 뭡니까? 짝수수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0으로 시작해서 짝수일 때는 2배, 홀수일 때는 4배를 해서 합해주면 된다. 첫 번째하고 마지막 것은 그대로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심퍼선 공식에 대한 오차의 한계도 보겠습니다. 자, x가 a에서 b까지일 때, 자, 이번엔 4번 미분합니다. 4번 미분의 값이 만약에 k보다 작다고 해버리면은 이거에 대한 오차의 한계는 108의 n의 4승에다가 k에다가 b-a 5승이다. 여기 바로 뭡니까? 오차의 상한이죠.
상한이라는 게 뭡니까? 이 값 못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 오차가 아무리 커봤자 이 값은 못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의 예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했고, 그죠? 자, 3번이 n이 10인 심퍼슨 공식을 이용하여 10일 때, 짝수죠? 짝수입니다. 심퍼슨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는 우리가 적분할 수 없죠? 이 적분 방법 모릅니다. 모르죠? 자, 근사값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 근사값에 대한 오차를 추정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죠? 책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우리가 PPT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10일 때 10번선 공식을 이용해서 적분의 근사값을 구하라. 그 다음 근사값에 대한 오차를 추정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공식 2에서 n이 10입니다. 그 다음에 델타 x가 0.1이죠. 0.1.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자, x0가 뭐가 됩니까? x0가 뭐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하죠. 0에서 얼마입니까? 0.1, 0.2, 0.3. 그래서 0.5, 그때는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럼 여기 바로 뭡니까? x의 1이고, x의 2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x0죠. 이게 x0. 그러니까 x0면은 이거,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짝수일 때는 2배, 홀수일 때는 4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됩니까? x의 n이 되겠죠. 자, 그럼 대입합니다. 자, x 0값이니까, 자, 첫 번째 값하고 끝 번째는 그대로 둔다.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4배. 자, 홀수일 때는 4배. 그죠?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2배.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대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계산기가 하는 목입니다. 3분의 0.1에다가 쭉 대입해서 계산해주면은 약 0.46268이 된다. 얘기죠. 그래서 저 주어진 실제 면적을 구할 수는 없지만은 10등분 했을 때의 근사값은 약 1.4626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뭡니까? 상한값을 한번, 오차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fx가 2x제곱이니까 4번 미분합니다. 이제 미분할 수 있죠? 이거 비웠으니까 2에 fx 미분하면 비웠죠? f-x에다가 얼마입니까? 2에 비웠죠, 그죠? 이걸 계속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분해주면은, 자, 이러한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x가 뭡니까? 0하고 1 사이니까 최대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12, 48, 16에서 1 대입해주면은 약 76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k값이 되겠죠? 자, 그럼 k가 76이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1입니다. 그럼 n이 10이니까 대입해버리면은 180에다가 10의 4승에다가 76이 2 5승하면 약 0.000012로 115죠. 그럼 소수 몇 제짜리 같습니까? 소수 셋째짜리까지는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수 셋째짜리는 뭡니까? 0.462까지는 정확한 값이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약 뭡니까? 46이니까 반올림하면은 46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추정하는 값은 약 1.46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그죠? 추정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오차는 그래도 뭡니까? 0.000115는 그 크기가 넘지 않는다는 이야기니까 아주 거의 뭡니까? 정확한 값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죠? 근사치 정적분의 근사값이죠. 자, 근사값을 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장으로 갈 때 이제 6.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14분이니까, 그죠? 시간이 좀 남아있죠. 그래서 10분간은 막 계속 연관해서, 그죠? 계속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6.5에서 이상적분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해줬죠. 연습 문제 뭐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6.5의 이제 이상적분입니다. 이상적분이라는 것은, 구간이, 그죠? 무한대까지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정적분을 정의할 때, f는 유한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를 다루었고, 그 다음에 f는 이 유한 구간에서, 그죠? 유한 구간에서 다룬 이걸 갖다가 이제 뭡니까? 무한 불연 속성을 갖는 경우까지 확장하는다, 그죠? 이러한 적분을 이상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앞에서 배운, 그죠? 정적분은 두 가지죠. 첫 번째로 뭐가 됩니까?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럼 두 번째가 주로 뭡니까? fx가 연속이었죠. 그죠? 연속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뭐가 됩니까? 이거를 좀 확장해서, 그죠? 구간이 뭐가 됩니까? 구간이 이렇게 AB가 아니라, 그죠? 구간이 무한대만큼 이렇게 확장되어도 되는 데 대한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이 함수도 뭡니까? 연속이 되지 않고 뭡니까? 어떤 그 불연속이 되는 함수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이상적분이라 합니다. 이상적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통계에서 많이 사용될 겁니다. 통계에 응용이 됩니다. 통계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보시면 뭐 이런 것들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뭡니까? 이상적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이 항상 A, B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적분을 이상적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PPT도 한번 볼까요? 자, PPT 보겠습니다. 자, 정적분 AB를 정의할 때 F는 유한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를 다루었다. 이 절에서는 뭡니까? 개념을 무한 구간으로 바꾸거나 F가 AB에서 무한 불연 속성을 갖는 경우를 확정한다. 무한 불연 속성이라는 것은 이런 함수로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그럼 x가 0으로 갈 때 이거는 뭡니까? x는 0에서 뭐가 됩니까? 불연속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무한 불연 속성을 갖는 함수입니다. f가 ab에서 여기 뭡니까? a b인데 0에서 무한대로 가버리죠. 요건 이제 무한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요런 갖다가 그죠? 불연속 또는 이걸 갖다가 무한 불연속 함수입니다. 자, 이런 데 대한 이제 뭡니까? 면적을 구할 때 필요한 그 적분 방식을 이상적분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상적분. 자, 그러면, 자, 우리 교재 지금, 그죠? 교재에서, 자, 요 경우 합니다. 요 경우는 이제 요걸, 그죠? 좀 좋은 화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무한 구간입니다. 구간이 무한일 때입니다. 자, 곡선이 이렇게 주어 있습니다. 그 다음 x축 위하고 직선이 x는 1 오른쪽에 놓여 있는 오른쪽에 놓이는 무한 영역 S를 생각하자. 이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가 x제곱분의 1이죠. 그 다음에 1에서 무한대까지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그죠? 계산해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이걸 계산할 때 이 무한을 그죠? 생각할 수 없잖아. 우리 무한을 갖다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유한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게 이제 유한 값이죠. 유한으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1에서 t까지 요 면적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1에서 t까지 요 면적을 먼저 구하면은 자, x제곱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부정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고 1의 t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넓이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이 t를 뭐로 보내면 되죠? 무한대로 보내면은 여기 전체 실제적인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t를 무한대로 보냅니다. 자, 무한대로 보냈을 때 t가 구하면은 t가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t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실제 면적은 1이 된다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무한일 때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간이 무한일 때는 자, 유한인 변수를 치환해서 앞에서 배웠던 이거는 부정적분이죠. 정적분이죠. 정적분을 계산해라. 그럼 그 계산한 값에 대해서 뭡니까? 극한을 취해서 계산한 것이 바로 이 전체의 면적이 된다라는 것이 이 설명이고 이러한 면적 방식을 이상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자, 여기 무한대가 들어가 있죠. 자, 무한대가 들어가 있으면 자, 리미트 t를 하나 적어주고 이걸 t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t를 위에 하나 적어주고 요거는 이제 뭡니까? 이게 정적분이죠. 그죠? 그 정적분 값을 계산한 다음에 리미트 값을 구해주면은 여기 바로 뭡니까? 실제 면적이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이상적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형별로 이상적분의 방식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무한대까지 이거는 우리가 배웠죠. 자, 무한대가 뭐입니다. 그럼 T를 넣고 리미트 쳐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가 만약에 그죠? 무한대가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T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 다음에 T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으면 요거를 전체를 뭡니까? T라 대입하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극한이 존재할 때 이상적분 이거하고 이것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하면 이것이 수렴한다 이야기하고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때 발산한다. 그러니까 이 면적값이 뭐가 됩니까? 이 면적값 요거는 지금 요거는 뭡니까? 수렴하죠. 수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수렴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상적분 이거와 이거는 수렴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 값이 존재할 때 수렴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자 무한대가 이제 두 개 붙었습니다. 두 개 붙으면 이제 각각 나눠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 붙이고 A 붙이고 그 다음에 A는 이렇게 나눠도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걸 각각을 뭐가 됩니까? 각각 위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그죠?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의될 게 하나 있죠. 이 책에 주의가 좀 안 나와 있네.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그죠? 자, 리미트 t가 뭐가 됩니까?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t에서 t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한대니까 이거 마이너스 t를 넣고 t를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는 얘기가 t가 무한대로 가지만은 이 마이너스하고 무한대하고 무한대가 뭡니까? 같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죠. 만약에 피적분 함수가 뭡니까? 딱 정규분포처럼 똑같이 이루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쵸? 근데 뭐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 피적분 함수 fx가 정규분포가 아니라 다양한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t가 무한대로 간 데서 이 값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호를 달리 해야 됩니다. 이거 할 때. 자, 요거는 뭐가 됩니까? 리미터 s가 뭐가 됩니까? s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s분의 a 그 다음에 fx dx 더하기 리미터 그죠? t가 뭐가 됩니까? 무한대로 갈 때 인테그랄 a에서 t에다가 fx dx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구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 우리 앞에 방법 있죠. 그래서 각각을 구해서 합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한참에 옵니까? 그냥 막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예제 1번이죠. 우리 책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설명했고 그죠? 여기까지 설명이 다 됐죠. 자, 예제 1번은 그죠? 3교시죠. 7주차. 3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시고 3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